이재명 대통령 필리핀 동포간담회 마야광 박광열 거론. 필리핀 대통령의 인도 요청. 이거 한국인 상대로 건들면 패가 망신한다. 이 메시지거든요. 네. 교포 사회가 상당히 감동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일보에 따르면 한국 필리핀 방산 협력 확대. 잠수함 추가 수주 가능성. 전 몰랐어요. 필리핀이 전 세계 조선 수주 4위더라고. 그렇게 왜냐면 원래 섬나라라서 우리 아마 옛날에 한진그룹 시절에 네. 필리핀에 조선소도 갖고 있기도 했었어요. 음, 그래서 국내 조선 물량을 필리핀 쪽으로 빼돌린다 뭐 이런 논란도 있기도 했었고요. 그랬구나. 네. 그런데 필리핀은 한국에서 호위함, 초계함 등을 이미 구매했고 잠수함 등 수주 가능성도 제기. 네, 한국 군수산업이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김정관 산업장관은 캐나다 출국. 김정관 산업장관 잠수함 12척 수주 위해 노력. 야, 이순신 정신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말 열심히들 뛰고 있습니다. 60조, 최소 60조짜리 잠수함 사업. 지금 독일하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기사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쿠키뉴스. 안권섭 특검 90일 수사 종료. 쿠팡 퇴직금 불기소 관여검사 2명 기소. 네. 그런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윗선 지시 입증 못해. 이게 그렇게 힘든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냥 당시 상황만 다 조사해 봐도 그리고 실제 당시 사진 보면은 분명히 이 관봉권 띠지 있는 게 잡혀 있잖아요. CCTV가 영상에. 시각 자료까지 다 아마 국정감사 기간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왜 그걸 못 밝혀냈지? 어떤 고리를 못 찾아서일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이거는 좀 더 수사 결과를 저희가 좀 면밀하게 나오는 대로 이게 보통 백서가 발간이 되거든요. 나오는 대로 좀 추가로 확인을 해서 뭐가 문제였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 업무상 과오, 그러니까 범죄 의도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나마 이제 검사 둘 기소한 거 그게 의미라면 의미인데요. 특검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네. 특검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공모해 2025년 4월 18일경 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 검사에게 대검 보고 진행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엄희준 앞으로 이제 좀 중요한 우리 검찰 개혁 과정에서 추궁 문책해야 될 선수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청장이랑 차장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는 건 사실 과거 같으면 쉽게 그쵸, 보기 그쵸. 어려운 사실. 네. 근데 엄희준 검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차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모해위증 꾸몄던 사람인데 네. 그때 용서를 받고 그냥 넘겨준 것이 자신감이 되어서 이번에도 또 같은 부정을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범죄자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결단을 내려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저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계시면서 기사를 이렇게 리트윗했던 네네. 김성태가 검찰에 의해서 진술을 소위 말하면 사주 받았다. 이재명한테 돈 줬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했다는 내용의 법무부의 원천 자료 그러니까 접견 녹취라든가 전화 녹취를 통해서 밝혀낸 기사를 우리 허재현 기사가 썼거든요. 정말 큰 기사인데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포워딩을 했죠. 거기도 나오는 게 이제 박상영 검사잖아요. 네. 똑같거든요. 방금 엄희준이 과거에 한명숙 총리 때 했던 대로 진술 세미나 맞습니다.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엄희준 그리고 박상영 바로 좀 긴급 체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안타까운 거는 법사위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 뭔가를 시도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국민 입장에서는. 근데 국회 나와가지고 버젓이 아니라고 바닥바닥 우기듯이 너무 떳떳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박상영 검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술 세미나를 했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시 수사가 이상하다고 하는 게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보도하는 걸 보면
제가 신뢰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 예를 들면 당시에 그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지금 폭로를 하면 그렇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2023년도에 그 당시에 네. 면회를 가서 면회하면서 나눴던 대화 내용이 녹음이 돼서 심지어 딸이랑 얘기한 거야. 네. 어. 대부분은. 그러니까 딸한테 뭐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도 자기네들 당사자가 녹음한 게 아니라 면회실에서 녹음이 된 거예요. 면회실 것도 상당량이고 딸이랑 통화한 통화 녹취도 또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거는 당시에 했던 거를 지금 어떻게 조작하냐고요. 맞습니다. 당시에 솔직한 자기 심정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그걸 누군가가 사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내용을 법무부에서 파악해서 보고서로 작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늘 생각해 왔던 것처럼 다 조작 기소를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사실 그게 이제 법무부 감찰 결과 드러난 자료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래저래 뭐 시민사회 또는 우리 언론으로부터 좀 공격도 받고 했습니다만 일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기왕에 하시는 거 좀 긴급 체포될 수 있도록 좀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제 이제 대통령이 이 단독 기사 살인보다 나쁜 검찰 조작, 국정조사 7개 사건 확정. 네, 살인보다 나쁜 검찰 조작이라고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뭡니까? 그동안 공치모의 활동이 제대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밝힐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의견인 것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공치모가 피어올린 국정조사에 이제 그 불꽃이 이제 타오르게 됐는데 7개 사건이 확정됐다는데 어떤 사건인가 봤더니 대충 이렇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위례 신도시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더해서 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 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건을 국조 대상으로. 나왔네요. 네. 근데 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은 기자들 봉지욱이나 허재현 기자 등이 사실 요거 기사 썼다가 압수수색 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과 관련된 불법적인 검찰의 기소를 취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조로 보입니다. 사실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게 시발이 된 것이기 네. 때문에 저희 고발뉴스에서 한번 간단하게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이게 어떻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무럭무럭 나쁜 싹을 키워왔는지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건 뭐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전체적인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수많은 피해자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옆으로도 대단히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반드시 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